안녕하세요. 건프라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 경제 자체가 비상등이 켜진 건 다른 여러 지표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가장 산업 현장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대기업들, 이 현황만 들여다보면 정말 아찔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주로 미국발 이 대량 해고가 단행이 됐던 지난 2022년 하반기, 이게 좀 출발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베이조스가 이끄는 아마존, 섬뜩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무려 만여 명 정도의 정리해고 수순에 들어가는 등 엄청난 구조조정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요즘 아마존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도 이때부터의 구조조정이 전조 현상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었는데, 아예 이후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뒤에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아마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주가 폭락으로 아마존은 연봉을 최대 반토막, 그러니까 50% 정도 낸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아니 이 정도 수치면 그냥 직원들 내보낸 것보다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아마존은 그 옛날에 전성기를 회복하기 힘들 듯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테슬라 역시도 엄청난 감원 바람이 불 정도로 주가가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중국 시장 쪽 고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현장 직원들을 대거 해고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뭉텅이로 천여 명씩 대량으로 구조조정을 시켜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테슬라, 인텔, 최근에 또 실적이 인텔이 반토막이 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이 졸전에 졸전을 거듭한 채 첨단 산업이라는 필드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체 살 깎아내기가 시작이 된 건데, 이제 IBM까지도 바통을 이어받아서 혹한의 인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벽장이 마감된 나스닥 상황을 봐도 M7이라고 불리는 매그니피센트 중요 기업 7개사들 나스닥 궤적을 보면 정말 심각하리만큼 약세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까지 영락없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간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듯한 인상을 주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올랐던 이 궤적을 감안하자면 지금의 하락세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상당히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식을 대로 식어 있어서 이 들어가는 분위기보다는 빠지는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유일하게 이 마이크로소프트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당연히 미 연준이 물가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 지표,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 대한 지표, 그러니까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뒷덜미를 급하게라도 잡아야 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사태로까지 번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0.5%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엊그제 나온 물가 지표도 근원 물가가 높게 나와서 마냥 고용시장 냉각에 반응해서 빅컷으로 가기도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반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지만, 이건 지나친 낙관론으로 호사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칠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약세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 미국 기업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경기 체감은 더욱더 현장에서는 침체로 가는 뚜렷한 지표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대기업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건 아무리 나아지는 경기 지표, 별별스러운 지표들 다 들이대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 기업이 안 좋다는데.
지금 오늘 새벽 나온 나스닥 지표도 뭐 전체적으로 그리 뭐 썩 좋지 않은 그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액면으로 보자면 다우, 나스닥, S&P 500 죄다 뭐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오른 폭만 보면 뭐 그닥 시장에 기대감을 줄 정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개미 눈곱만큼 올랐는데 0점대 방어율을 보이고 있고요. 0점대 방어율은 뭐 야구에서 투수나 좋은 지표지 증시에서는 거의 뭐 간보기 장세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폭의 간보기 장세가 굉장히 시장에 있어서는 공포 심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변화무쌍한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들도 고스란히 뭐 이런 어려운 분위기 감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역시도 대대적인 인력 감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뭐 해외 인력부터 뭐 확 줄일 예정이고 관리직은 최대 30% 정도 해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뭐 어마무시한 인원 감축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그런 대책으로 보이겠지만 그만큼 대기업으로서는 뭐 비용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는 것이고 일단 초반에 미국 경기 침체가 고스란히 국내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오는 건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 있는 대기업 일선에서도 고스란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 쪽과 중국 쪽에서 많은 인원의 감축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상황에서도 뭐 삼성의 핵심 기술을 중국 쪽으로 팔아버리는 이건 뭐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자사에 엄청난 손실을 줄 수 있는 행위죠. 미래 기술까지도 잠식을 당할 수 있어서 현재 자산 가치로는 추정도 불가할 정도의 미래 수익을 이 저당 잡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뭐 거의 2조 원 가까이 투자한 기술인데 피해액이 뭐 어마무시. 단 한 사람이 기술 유출을 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번에 화웨이가 3단으로 접는 폴더블 폰까지 뭐 갑툭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유출의 근간이 중국 제품에서는 저변의 기술 확대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서 뭐 화웨이가 이런 뭐 기술 유출과 연관됐다는 소리는 아닌데 삼성이 가지고 있던 이 독보적인 폴더블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고 가는 중국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형국까지도 벌어지는 이런 분위기 무시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중국 기술도 이제 뭐 만만하게 볼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고 삼성 입장에서는 뭐 경기 부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더욱더 치고 나오는 경쟁사들 간의 악의 다툼이 서로의 입지를 잡아먹으려는 분위기로 가니까 무한 경쟁, 무한 생존이라는 이름이 내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한국의 빅테크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전은 8만 전자까지 가다가 그만 6만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고 하이닉스 역시도 18만까지 가다가 16만으로 내려와 있는 추세죠. 이 매도세가 지난주 이 코스피는 역대급이었던 특히 외국인들이 뭐 정신없이 팔자 외치면서 거의 기록적인 행진을 보여왔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해야 할 정말 위기 상황에 봉착한 금융시장이라는 사실이 각인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뭐 한 꼭지 소개될까 말까입니다. 이번 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액수가 자그마치 4조 7천억이 넘어버렸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8월달 역시도 2조 5천억치를 팔아버리고 떠나버렸는데 9월은 뭐 거의 2배 수치로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이렇게 셀코리아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죽으라고 뭐 개미들만 떨어지는 주가를 떠받치는 그런 빗방울 그대로 받아다가 식수로 쓰기에는 뭐 좀 찝찝해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공해 이물질 다 섞인 빗물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리스크를 개미들이 자초를 한 겁니다. 근데 무한히 담아낸 종목들이 과연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하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좀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은 맞는데 묵묵히 사들인 개미의 이 사례는 외국인 마구마구 팔자 사례와는 극과 극의 대치가 이루어진 9월이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격적인 셀코리아 상황, 그러니까 두 달 도합 6조를 팔고 나간 외국인 매도세의 자본시장과는 대비되는 수치, 국내
가계대출 추이 8월에만 10조에 가까운 지표를 찍었습니다. 상당히 대비가 되죠. 이거 대차대조할 이유도 없이 고스란히 10조 대출은 그야말로 그대로 부채로 쌓이는 금액이고,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자금 역시도 두 달간 거의 8월에 2조, 9월에 4조, 6조 원이 빠져나간 상황이니까 역시도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이탈이 되는 거고, 대내 지금 자금이 거의 정신없이 구멍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산 가치가 반등이고 상승이고 대세라는 물줄기를 고스란히 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은 급락이라는 단어를 써도 충분할 만큼 갑작스러운 변동 현상들이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태풍이 몰아치듯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집값 대변화의 균열을 만들어낼 가능성 아주 높은 겁니다.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인 이탈, 셀코리아 현상은 결국엔 한국적 가치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나간 파편들의 모습 그 자체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모습 연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시장에서의 기록적인 가계부채 역시도 그런 패닉 바잉에 가까운 두 달간의 매집 열기가 빚어낸 기록적인 가계부채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크죠. 결국엔 상승 효과가 아니라 하위 효과를 내서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마이너스 시너지, 그러니까 시너지는 항상 플러스로 가야 하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코스피가 외국인 입장에선 셀 코리아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부동산 시장도 고스란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상반기 패닉 바잉에서 이젠 패닉 셀링으로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추석 이후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뜯겨나가는 폭으로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느냐인데, 결국엔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린다 해도 시장의 반응은 잠시 일주일 동안만 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설레겠지만 결국엔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게 수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서울 매매시장 1일 거래량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달랑 한 건으로 올라온 매매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물론 주말 장세라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두 달 전만 해도 200건 이상 등재된 주말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석 이후의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채비, 준비, 대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의 확실히 이 대기업 손절 현상이 극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본시장의 변동은 자산시장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후 집값은 이 추석 이후에 아주 큰 변화의 분기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 하신다면 좋은 기회 많이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노바프란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